안녕하십니까. 상해과 전문의 이주호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보형물이 텍스처드 표현을 갖고 있는 보형물들을 우리가 이제 또다시 마크로 텍스처, 마이크로 텍스처, 또 중간 텍스처 이렇게 이제 세분화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로서 의사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어떤 이제 일부의 경우에 이제 그것을 이제 굉장히 마케팅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무슨 텍스처냐 이런 걸 또 이제 물어보는 그런 경향이 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기회에 그 용어들을 갖다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텍스처링을 갖고 있는 보형물들 중에서 특히 마크로 텍스처, 가장 이제 거친 텍스처를 갖고 있는 보형물들이 좀 대표적인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 쓰여왔고, 이런 보형물들에서 몇 가지 부작용들이 자꾸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지만 악성 림파종 이런 것들인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게 지금 핫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텍스처링에 따라 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다르게 있는가, 이 부분을 갖다가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혼동의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텍스처링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실리콘 보형물의 재질은 이 껍데기가 이렇게 원래 판판하게 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스무스 표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 1980년대 중반쯤서부터 여기 이제 텍스처링을 하기 시작했죠. 이 텍스처링을 하는 방식이 제조 회사들마다 전부 다릅니다. 근데 그런 제조 회사들마다 이제 다른 그런 텍스처링의 방식에 따라 가지고서는 장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대답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의 연구가 필요한데, 아직도 이제 그런 연구는 완벽하게 진행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마크로 텍스처와 마이크로 텍스처 그 사이에서 어떤 쪽이 더 구축이 더 많이 일어나느냐,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크로 텍스처라는 건 뭐냐, 주로 엘러간의 이제 텍스처링 보형물들, 그다음에 폴리우레탄, 이제 이런 보형물들이 가장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텍스처링이 갖고 있는 이런 그 돌기의 깊이가 한 200 마이크로 가까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거칠다. 이제 그래서 마크로 텍스처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마이크로 텍스처는 이러한 돌기의 크기가, 깊이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적은 경우, 더 깊지 않은 경우. 그래서 자, 멘토르의 텍스처드 보형을 실텍스라고 부르는데, 실텍스 텍스처링에서 이렇게 좀 자잘한 텍스처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마이크로 텍스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이전서부터 의사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마케팅적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보형물 FDA 인증을 받은 이제 3사 말고 다른 이제 서드 파티에서 나온 보형물들을 이제 주로 이제 세빈 보형물을 많이들 언급을 하시는데, 또 이제 벨라겔도 그거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보형물들은 세빈 같은 경우 마이크로 텍스처가 이 깊이는 이제 6 마이크로미터 정도, 벨라겔은 한 40 마이크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거는 이제 사실은 마이크로 텍스처라기보다는 훨씬 더 작은 뭐 나노 텍스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더 낫겠죠. 사실은 이제 기존의 어떤 텍스처링의 이런 공법에서 볼 때는 이거는 텍스처링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이 이제 학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환자분들이 자꾸 마이크로 텍스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좀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 중간도 있어요. 실리메드의 트루 텍스처링은 요 중간 정도의, 엘러간과 멘토르 텍스처링의 중간 정도의 깊이를 갖고 있는
자, 가장 거칠거칠한 거는 엘러간이고, 가장 덜 거칠한 거는 멘토르고, 중간 정도가 실리메르.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처링을 한 것들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궁금할 텐데,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자, 우리가 구축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박테리아가 보형물 주변에 어떤 코팅을 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이렇게 누워 있고 보형물이 들어가는 순간에 아무리 이제 수술하기 전에 잘 소독을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균들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 보형물이 이 인체에 삽입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오염된 제어가 쑥 훑고 지나가면서 표면에 박테리아를 묻히겠죠. 자, 묻히는데 이렇게 판판하게 된 데 묻는 애들 수와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된 애들 요 사이사이에 묻는 애들 수와 이거는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기가 아주 거칠게 돼 있는, 자, 거친 수건일수록 더 물을 빨리 닦아내죠. 그 다음에 뭐 러닝 셔츠 같은 거 가지고 닦는다 그러면 잘 안 닦이죠. 이게 많고 깊을수록 더 많은 박테리아를 붙여나간다. 자, 그래서 마크로 텍스처링이 되어 있는 보형물들일수록 사실은 구축의 가능성은 더 크다. 논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박테리아가 보형물 주변에 이제 코팅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인체의 면역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시작되는 게 구축이기 때문에 구축이 안 일어나려면 최대한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깨끗하게 클린하게 들어가서 인체에서 면역 세포들을 자극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임파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악성 림프종도 이제 T셀이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불필요하게 아주 심하게 자극이 되면서 림프종으로 악화가 되는 걸로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형물의 어떤 텍스처링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거칠지 않을수록 이제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가설도 우리가 세우고 있어요. 자, 가설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와 같이 거친 텍스처링이 악성 림프종을 더 많이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많은 의사들이 이런 부분을 갖다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엘러간 보형물로 수술한 환자들이 멘토르나 실리메드로 수술한 환자들에 비해서 구축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야 되겠네요. 모든 의사들에서. 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구축의 발생은 이 보형물을 어떤 것을 사용했든지 간에 의사가 또 그것을 어떻게 핸들링하고 어떻게 수술했느냐에 너무나 많이 좌우가 돼요. 그래서 단 한 가지만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성형외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바로 이번 최신호에서 이 문제를 이제 다룬 논문이 나왔는데 한 42,000명 정도의 이제 환자를,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물론 이제 아주 여러 군데의 병원들이 달라붙었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한 10년 이상 이제 팔로우업을 이제 해가지고 이 보형물들 전부 다 이렇게 써봤는데 일단은 엘러간 보형물 또는 폴리우레탄 이쪽을 마크로 텍스처링이 되어 있는 보형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보형물들로 수술한 환자들의 구축이 나타난 퍼센티지와 악성 림프리의 퍼센티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구축이 이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즉 구축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술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최대한 잘 준수하면서 의사가 이제 신경을 잘 지키면서 했을 경우 마크로 텍스처링 보형물을 이제 썼지만 구축률을 한 2.2% 이제 그 정도까지 낮출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십몇 년 동안 팔로우 한 게 2.2%면은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시사하는 이 정도로 이제 많은 숫자를 갖다 조사했으면은 상당히 이제 공신력이 있는 이제 그런 보고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 하나는 구축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항상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기를 어떤 보형물을 써야지 구축과 같은 부작용이 안 생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많은 병원들이 홈페이지에다가 또는 이제 어디에다가 이제 광고를 하면서 어떤 보형물이 구축이 더 적다. 자, 이런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과학적인 정보가 상당히 드물어요. 엘러간 보형물에 구축이 더 많이 생긴다. 뭐 멘트로 보형물에 구축이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얘기할 정도로 단순하지 않아요, 이 문제가.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부분도 물론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굉장히 퍼센티지는 낮고 수술을 하면서 의사가 지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 이게 한 14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얼마나 의사가 잘 해내느냐, 숙달되게. 거기에서 구축과 같은 부작용의 퍼센티지가 확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회사 보형을 사서 쓰든 간에 그래서 어떻게 다루느냐가 제 생각할 때는 90% 이상이라는 거죠. 그 내용들을 갖다 이제 잠깐 뭐 얘기를 하고 뭐 하면은 수술할 때 어쨌든지 이렇게 이제 보형물 주변에 세균들이 설치지 못하게 그래서 인체에서 거기에 대한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작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래서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투여를 좀 해주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유륜이나 겨드랑이 쪽보다는 밑주름선 쪽을 좀 선호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겨드랑이 쪽에는 스킨 상주균들이 좀 많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이런 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유륜을 쬐을 때는 유선 조직을 통과하면서 또 이제 상주하는 박테리아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밑주름선 쪽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가 가장 이 박테리아 오염의 기회는 좀 짧다. 근데 이제 사실 이쪽으로 수술할 때에도 충분한 어떤 프로텍션을 좀 해주면 또 어떻게든 또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니플 유두에서 이제 뭐가 수술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할 때 니플에 쉴드를 좀 쳐줘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수술하는 의사가 자꾸 해코지를 하면은 안 좋아요. 박리를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많은 부분을 갖다 건드리고 트라우마를 주고 뭐 진익이고 이제 이런 어떤 조작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혈액 순환을 갖다가 그 조직 분야에 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이제 이런 박테리아가 이제 창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뭐 지혈도 아주 주의 깊게 해야 되고 이중 평면으로 수술을 하는 게 구축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뭐 옛날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논란이 많았지만 소독약을 갖다 충분히 써가지고 보험들이 들어가는 이제 포켓을 갖다 좀 청소를 해주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수칙들이 있어요. 이 수칙들 자체를 뭐 이제 얼마큼 지켜주느냐 뭐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가 충분히 어떤 보기에 미용적으로 또 이제 좋은 결과를 내면서도 아주 숙달되게 이제 이런 술기들을 해낼 수 있어야 구축이라든가 원치 않는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부작용들을 피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마이크로 텍스처 또 마크로 텍스처 이런 뭐 어느 회사 거 이걸 쓰면은 이렇게 된다 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연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연구 결과는 상당히 이거는 대규모의 연구였고 제가 볼 때는 믿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연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의 지금 이 악성 림파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보고가 없지만 악성 림파 언젠가 또 나타날 때가 된다고 하면은 또 이제 사람들이 거기 또 패닉이 될 수가 있어요. 난 옛날에 뭐 엘러간으로 했는데 뭐 뭘로 했는데 그러면 나도 악성 림파종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마이크로 텍스처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자꾸만 이제 쓰이고 있는 것이 실제로 학술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그런 제품에 대한 명칭이라기보다 굉장히 이거는 좀 마케팅적인 그런 용어에 불과해요. 그래서 마이크로 텍스처를 쓴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갖다가 환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때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기는 하는데 굉장히 조금 전문적인 분야이고 또 환자분들이 제가 설명해가지고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더 의사와 이제 어떤 신뢰관계 그리고 의사 어떤 실력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이 보형물 이 제품에 대한 신뢰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면서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